맨발로 걷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맨발 걷기를 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인지 논문을 좀 찾아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세원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참 유행입니다. 말 그대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걷는 운동인데요. 제가 저녁마다 걷는 학교 운동장만 하더라도요, 맨발로 걷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몸의 변화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도중에 몇 번씩이나 깼었는데 마치 실신한 것처럼 아침까지 푹 잔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고, 또 고혈압이 있었던 분들은 혈압이 떨어졌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다. 그리고 관절염 등으로 통증이 심했던 분들은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맨발로 걸었을 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오늘은 맨발 걷기 원리와 함께 맨발로 걸으면 어떤 증상과 질병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관련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맨발 걷기는 걷는 거니까 운동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접지 또는 어싱 효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데 산소를 쓰고 나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산소 찌꺼기가 생깁니다. 음식 먹고 나면은 대변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런데 산소는 전자가 2개씩 쌍을 이루고 있지만 활성산소는 1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이 때문에 우리 몸을 떠돌면서 여기저기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DNA 변형을 일으켜서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의 활성산소가 점점 쌓이게 되면은 양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때 발이 땅과 만나서 땅에 있는 음전하를 띠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오면 활성산소를 중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싱이라고 하고요. 자, 한의학적으로는 인체의 전기가 흐르는 주된 길을 경락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늘과 땅의 기운, 즉 천기와 지기와 잘 교류하는 것을 건강의 근본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접지 효과를 통해서 생기는 건강 효과들이 실제로 연구가 되어 있는지 논문을 좀 찾아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혈액의 점도를 조절한다는 것이에요. 적혈구의 표면은 전하를 띠는데 서로 응집해서 혈액 속에 각종 단백질과 같이 엉기면 혈액의 점도가 끈끈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각종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자, 반대로 높았던 혈액의 점도가 떨어지면 정체했던 혈액순환이 개통되면서 관련 질환들이 다 호전될 수가 있겠죠. 어떤 증상들이 있겠어요? 팔다리 저림증이라든지 손발이 찬 수족냉증, 또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혈액순환의 문제로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이 다 해당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상처 회복이 빠르다는 것인데요. 이 사주는 80대 여성의 발인데 8개월이 지나도록 발에 상처가 낫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접지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상처가 나아가는 것이 보이고요. 2주째에는 상처가 아물고 피부도 눈에 띄게 건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환자는 아니고요. 논문에서 보고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왼쪽은 미스터 슈즈로 신발을 신어서 땅으로부터 접지가 차단된 상태이고, 오른쪽은 맨발로 걷는 사람인데요. 왼쪽은 활성산소가 상처를 공격해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반면에 오른쪽은 땅으로부터 들어온 전자가 활성산소를 없애서 상처 회복을 빠르게 유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효능은 상처 회복과 관계가 있는 염증 개선인데요. 자, 접지를 하면은 염증 반응과 관계하는 백혈구, 호중구, 림프구 등의 수치가 모두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상처나 염증뿐만 아니라 몸 속에 각종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 효능은 통증 완화인데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서 근육통이 생기도록 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접지를 한 경우와 접지를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 실험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지를 한 경우에는 통증 정도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맨발 걷기와 통증에 관한 연구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차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의 이 허리 통증이 있는 32명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맨발로, 또 한 그룹은 운동화를 신고 하루에 30분씩 주 3회 4주간 모래사장을 걷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동화를 신고 걸은 그룹보다 맨발로 걸은 사람들의 허리 통증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면 개선의 효과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인지, 자, 수면 장애가 있는 12명의 사람들에게 8주간 접지를 한 결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 이것이 야간 수면 중에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조절된다는 것인데요. 밤 시간에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자연적인 24시간 주기 리듬에 맞춰지면요,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맨발 걷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발 벗고 무작정 걸었다가 오히려 건강을 상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반드시 적응 기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발만 신고 다녔다면 발 근육이요, 태아되어서요, 근육량도 적고 발을 보호하는 지방 패드나 피부도 얇아진 상태일 거예요. 근육량이 적은 사람이 갑자기 무거운 아령을 들면은 다칠 수가 있듯이, 발이 단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맨발로 만보 걷기를 한다든지 산길을 걷는다든지 하면은 다치거나 족저근막염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길에서 시작을 하고요, 발바닥이 단련되면은 시간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저희 집 주변에는 흙길이 없는데 고무다라이에 흙 떠와서 집에서 밟게 하면 어떤가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압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접지 효과는 없기 때문에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신발을 벗고 걸으면 발을 보호하는 별도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맨발 걷기 전에는 발하고 발목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걸을 때는 땅을 전방 주시하면서 걸어주세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두거나 수다 떨면서 걷다가 바닥에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밟거나 돌멩이가 박혀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걸을 필요가 없고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시면 되고요. 걷다가 혹시 찔린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멈추고 발을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맨발 걷기는 운동 후에 마무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운동이 끝난 후에는 발을 깨끗하게 씻고 되도록이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서 마사지를 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게 좋고요. 발바닥이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습 로션을 발라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에 상처가 난 곳은 없는지 반드시 그날 꼭 살펴주셔야 해요. 맨발 걷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이 있는데, 당뇨인 그리고 버거시병 같은 순환장애가 있는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맨발 걷기를 할 때 다쳐도 감각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또 상처가 한 번 나면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데, 어떤 선생님들은 당뇨가 있다면 맨발 걷기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당뇨가 아주 심한 게 아니라면 맨발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발에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 자갈이 많은 땅을 피하고 부드러운 흙길이나 모래밭처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셔야 해요.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하면서 지역마다 맨발 걷기용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길도 좋고요. 당뇨가 심해서 발을 적극적으로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은 어싱 슈즈를 신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일반 신발에 비해서는 접지 효과가 있어요. 이 외에도 또 주의할 점으로는 가을철, 봄, 가을에 특히 이 잔디밭에서 걸을 때 쯔쯔가무스 병에 걸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요. 잔디길을 밟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땅에 떨어진 금속물이나 쓰레기를 모르고 밟았다가 파상풍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산책로가 아니라 산길이나 숲길 같은 공간도 다양하게 걸어 다녀야지 하는 분들은요, 파상풍 주사를 접종하실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면서 같이 마시면 좋은 식치 음료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포도 가지차 소개해드렸었죠.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맨발 걷기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시생활 그리고 건강한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